화제 이슈를 콕 집어 파헤쳐보는 아침의 픽입니다. 지난 11일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가운데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어제부터 중지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의 대남 방송 중단 조치를 계기로 북한이 향후 긴장 완화 조치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 5월 말에 북한이 이제 여기 우리 대남 오물 풍선을 보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TV조선 앞에서 떨어져서 제가 이제 그걸 한 장 들고 와서 여기 방송했던 게 벌써 이제 1년이 더 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대북 방송을 하게 됐고요. 북한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대남 방송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소음 방송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좀 전에 이제 보도를 통해서 보셨고 또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귀기한 소리, 기계음 소리, 곡소리 이런 것들이 났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서 엊그제죠. 6월 11일 날 대북 방송을 중단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여기에 호응을 해서 이제 아마 그제 새벽이죠. 12일 밤부터 아마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아마 중단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모멘텀. 지금 이런 행동은 행동 대 행동이라고 하는 간접적인 대화 방식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모멘텀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북 대화 채널 빠르게 복구하겠다, 이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네네. 남북 대화의 물꼬는 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또 하나 있게 생겼어요. 우선요, 6월 9일이죠. 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 이제 통일부에서 일단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6월 11일 날 대통령께서 대북 중단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여기까지는 현재까지입니다. 근데 앞으로 남아 있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올해 3월 달에 서해를 통해서 북한 주민 2명이 내려왔는데 그들이 이제 가겠다라고 이제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달 초에는 동해 쪽으로 4명이 NLL을 넘어와서 우리가 지금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총 북한인은 6명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보호하고 있는데 이들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대화 접촉을 원했지만 대안은 안 됐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걸 대북 방송 중단, 대남 방송 중단을 계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들의 송환 문제가 일정 부분 이제 해결이 좀 되면 완전히 대화의 이제 길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네, 이런 긴장 완화 상태 잘 지속될 수 있을지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지점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는데 이 미국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외교관 선에서부터 거절을 당했다는 건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일기 때 우리 이제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27통의 편지가 오고 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러브레터라고 얘기까지도 했는데 그때는 김정은이가 먼저 트럼프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가 먼저 이 김정은한테 보내려고 외교 채널을 이제 이용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북한도 유엔 회원국이니까 뉴욕에 거기 사무소가 있거든요. 그쪽을 갔는데 아마 거기서부터 이제 아마 거절을 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북한의 어떤 김정은의 강력한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안보라든지 경제 제재 해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 담보되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무슨 대화를 하거나 편지를 주고받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러시아하고 거의 밀을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를 주고받고 함으로 인해서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가 밀을 관계가 구축이 됐는데 여기서 조금 비겁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이런 대화가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이 다 농축이 돼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를 거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죠. 네, 일단 백악관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교환 시도 부인하지 않았고요. 유화적인 제스처, 그러니까 북한과의 서신 교환에 열려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결국은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집권 1기 때 그런 관계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뜻을 밝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런 의미죠.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이제 대통령 당선 전후를 이제 이렇게 발언한 예. 것을 보면은 끊임없이 이제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김정은하고 잘 지냈고 그도 내가 복귀한 것을 아주 그리워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최근에는 북한은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를 예. 했단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1기 때 대화를 담당했던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담당했던 그 실무자들을 북한의 미국의 백악관하고 국무부에 전진 배치시켰단 말이죠. 예. 이 말의 의미는 결국 미국이 북한하고 대화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내보인 거잖아요. 그 일환으로 지금 이제 편지 얘기가 예.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앞서서도 조금 짚어주셨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의 친선은 거절한 반면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축전을 보냈습니다. 이 축전 내용에 보면 북한과 러시아가 진정한 전후 관계다 이런 표현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 6월 12일이 러시아의 날이라고 해서 예. 국경절이죠. 엊그제죠. 그런데 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편지는 거절하고 여기는 아주 축전을 아주 장황하게 네.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러시아와 북한의 혈맹 관계가 지속하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한 승리를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6월 초에 쇼이구 소면에서 네. 국가안전보장회의 서기가 북한을 방문을 해가지고 김정은하고 면담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왜 갔을까 이런 것 가지고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는데 아마 몇 가지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추측이 가능한데요. 우선 지금 북한에 파병됐던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됐던 네. 그 인원들이 다른 전선에서는 관측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인원들을 근로자로 이렇게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전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니까 예.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늘이 6월 13일인데 딱 일주일 있으면 6월 19일 날이 바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과 지금 전략적 동반자 협정 관계인가 그걸 체결한 날이거든요. 예. 그럼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쇼이구가 김정은을 또 체결 1주년 이걸 맞이해가지고 김정은의 러시아 초청과 관련된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아마 김정은이 러시아와의 관계는 계속해서 좀 돈독하게 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당장 미국과의 대화에 예. 무슨 뭐 급히 나설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건 미국 대화 재개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소외되는 것,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미국과의 관계는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로 6년이 지났어요. 네. 북한과. 네. 그런데 그 사이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 자력으로 굉장히 강화를 한 상황이고요. 러시아와 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밀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는 어떤 외교를 펼쳐야 할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서 이런 어떤 회담의 가능성이 지금 어찌됐든 뭐 우리가 이 트럼프 예. 대통령이 친서가 리젝트가 되긴 했지만 그럴 가능성이 이제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 대화에 우리가 소외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마 미국 스스로도 이런 것을 충분히 저는 느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러시아하고 직접 협상을 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예.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협상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반도에서 핵심적인 관계자가 예. 누굽니까? 바로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을 빼고 어떻게 미국 간의 직접적인 협상만으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설령 미국 간의 협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우리와 충분하게 미국과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북한과 이런 외교를 하지 않겠는가 또는 협상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소외되지 않는 그런 노력,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죠. 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께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